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문제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을 거예요. 네. 슬픈 일이 생길 때 감정 안 숨기고 잘 하셨나요? 전 잘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혹시 잘 못하셨을까봐 처음부터 오늘은 마흔을 위한 팁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팁부터 들어가나요? 네. 저 팁 너무 좋아하는데. 독이 되는 편견의 말들 지우기. 지울 수 있는 건가요? 예전에 한번 혹시 오연주 작가님 딸기쌤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슬픈 게 눈물을 다 닦고 그 휴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을 때 왜 쓰레기 들고 가세요? 라고 혼나셨다고 했을 때도 저도 되게 공감이 됐는데 네. 왜 그런 안 좋은 말들과 편견을 계속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네. 예전에 이 물컵 어떤 심리학자가 물컵의 물을 반을 따르고 학생들한테 이게 수강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고 했더니 다들 뭐 물이 반밖에 없다, 물이 반이나 있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걸 그냥 잠깐 이렇게 1분 들고 있을 때와 이거를 1시간째 들고 있을 때 이 컵의 무게는 달라지지 않지만 이 물리적 무게는 달라지지 않죠. 근데 내가 1시간을 이걸 들고 있으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힘들죠. 벌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죠. 힘든 말들, 상처되는 말들을 왜 이걸 들고 있냐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는 연습을 내가 하라는 거죠. 이걸 계속 갖고 있지 말고 타인에게 상처 주는 건 사실 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도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그런 말들, 내가 그런 말 그 사람한테 혹시 독이 되진 않았을까. 그래서 스스로 항상 좀 성찰하는 삶을 살면 특히 뭐 감사일기 쓴다든지 그런 자기 일기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나의 오늘 하루를 좀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을 때도 생각해보고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없었을까. 그래서 그런 편견의 말 같은 걸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날 휴지통에 버리는 연습하는 겁니다. 정화시켜야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 슬픈 감정을 그러니까 숨기지 말라고는 했지만 너무 오래는 들고 있지 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무기력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 우울하지? 이 생각을 해보면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될까? 자꾸 뭔가를 해야지만 뭔가 안심이 되는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내가 무기력한 사람들을 혹시 비판한 적은 없었는지. 근데 사실은 즉 그 무기력에 빠진 우리가 찾아다니는 뭐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 학부모들도 사실은 누구보다 되게 치열하게 고뇌하며 싸우고 있었지만 그 어느 순간 잠시 무기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계속 에너지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불행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자신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들을 이제는 우리가 서로 존경해 줄 때라는 거죠. 네. 어떨 때 조금 무기력하신가요, 코나님은? 저도 움직이지 않을 때 무기력해요. 집에만 있을 때. 네. 그래서 자꾸 나가서 사람들 만나려고 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평상시는 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봤을 때. 그래서 집에서는 막 그렇게 뭔가 얘기를 안 하는데 나랑 마음 맞는 사람과 마음 맞는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에너지가 올라오거든요. 남들은 이제 얘기하면 힘 빠지지 않아 그러는데 힘이 올라와요. 저는 그걸 하면서 이제 정리도 되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지 않고 그냥 내일 없이 있을 때 그래서 집에서도 뭔가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입 다물고 있잖아요. 충전하려면 말씀을 하셔야 되겠군요. 차 마시면서 말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40대에 또 빠질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허무감. 뭔가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저도 한번 저를 돌아봤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아주 힘차게 막 쏟아내고 온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때 그 거리에서 느껴지는 그 허무함? 이상하게 뭔가를 굉장히 에너지를 다 쏟고 왔는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뭔가 허무감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뭘 하면 좋을까요?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나만의 방법을 하나씩 갖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뭐 웰빙인지나 웰빙 네. 목록처럼.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40대에게 주는 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 앞으로 할 수 없게 됐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걸 좀 미리미리. 저희 같은 경우 갑자기 닥쳤을 때 되게 힘들어 했었잖아요. 그 상실감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도 상담이라는 걸 좀 받아봤으면 좀 그때 좀 빨리 헤어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그냥 속으로만 끙끙거리고 답답하고 속상해서 그냥 속으로 사귀려고만 했지. 네. 그걸 누군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도 안 해봤어요. 네. 이 책을 읽기 전에는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 일자리 좀 잃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내가 16년간 일했던 곳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갑자기 출근할 곳이 없어졌을 때 그 기분. 그래서 어떤 남성분은 본인은 30년을 일한 곳에서 그런 기분을 느꼈대요. 그래서 그렇지. 가장이라는 분들이 느끼는 그 상실감은 이 여성으로서 어떤 직업적으로 잃은 것보다 훨씬 크겠다. 그런 것도 있었지만 타인의 암보다 나의 감기가 더 힘든 거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아까 그때 코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그래서 위로 아닌 동질감 같은 게 좀 느껴졌었어요. 이 책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사례도 볼 수가 있으면서 나만 이런 걸 힘들어하는 건 아니었구나. 사회에서 더 이상 저를 받아주지 않은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는 내가 만들어야지. 판을 만드는 거. 내가 판을 짜야지 그런 네.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 괜찮네요.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만들겠다. 내가 강의할 데가 없으면 내 강의를 만들면 되죠. 그쵸. 열면 대신, 되죠. 네. 모객을 하긴 해야겠지만 그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젊을 때처럼 열정이 막 있고 막 이렇지는 않으니까 약간 그런 생각도 했다가 또 우울하기도 했다가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예전에 고윤주 대표가 와서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독서 모임이 없어서 제가 만들었어요 했을 때 맞아요. 판을 자기가 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잘하고 계시죠. 성공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거 필요하다. 괜찮은 방법이다. 네. 그렇게 우리는 해도 될 것 같네요. 팟캐스트라는 판을 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단지 경제적인 여건만 갖추고 있으면 일이라는 걸 하지 않아도 그 삶이라는 게 저절로 사라질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직업을 갖거나 일을 한다는 게 돈을 번다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오랜 시간을 그 어떤 그 사람이 외국에 여기 이제 사례로 나온 것 중에 굉장히 유능한 사회자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제목이 투나잇. 그러니까 그날 밤 해야 되는 건데 방송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그걸 뒤로 미루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대요. 어머나. 근데 투나잇인데 그날 못하고 그 다음날 시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하고도 맞지 않고 근데 이 사람의 배신감은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런 슬픈 상황에서 이제 그 방송을 접게 됐는데 마지막 클로징 멘트에 이런 말을 남겼대요. 저는 이 순간이 행복하게 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얻을 거라 생각했던 걸 다 얻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친절을 베푼다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잊지 마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입니다. 제 말을 믿으셔도 돼요. 이런 클로징 멘트를 남기셨대요. 멋있네요. 그 방송을 보던 사람들도 그리고 그분들의 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정말 방송국 앞에 와서 시위도 했대요. 이건 아니다. 그렇지만 결국 클로징 할 때 이렇게 멋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도 그 방송을 16년 경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력도 비슷하고 한순간 배신을 당한 느낌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때 슬픈 상황에 저도 잠깐 떨어오면서 이 클로징 멘트가 굉장히 저한테 해주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뭉클했거든요. 근데 평생의 경력이 질밟힌 상황이고 자신의 실패로 낙심하는 그 팬들에게 이렇게 진실한 위로의 말을 건넨 거예요. 본인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 이름이 코넌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신사적이고 품위 있는 행동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오히려 감동을 했다 그래요. 막 펑펑 울면서 저는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하시라고 여러분한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면서 더 상대방을 위로하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22살에 정한 진로 계획이 32살이나 42살에 그대로 남아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지금 꿈이 계속 바뀌고 우리의 꿈이 끊임없이 지나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기서 겪었던 실패 이런 역경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경력 이동하는 엄마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 저는 이제 같이 일하는 모여있는 선생님들 계시니까 그분들마다 다 이력이 달라요. 근데 이제 경력 이동을 해서 하는 분야는 그거와 관계 없는 분야겠죠. 근데 일하는 곳곳에서 그 안에 배어있는 그 노하우, 자기만의 갖고 있는 그런 능력들이 발휘가 될 때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이는데 아, 이래서 사람마다 그냥 살아온 세월이 그냥 흘러간 게 아니구나. 그렇죠. 다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을 만드는 하나의 아주 보석 같은 것들이었구나.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맞아요. 지금 코나님이 계속 엄청난 보석의 빛이. 그러니까 진짜 경력은 연륜과 경륜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의 어떤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 실패를 잘 받아들이고 잘 다루기만 한다면 그 실패가 오히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어갖고 사진을 딱 찍어서 SNS 딱 올렸을 때 그 다음이 너무 궁금하다고 막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 책으로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코넌이 말했던 반드시 놀라운 일이 정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반전이 있는 책이었어요. 기대되는데요. 계속 약간 힘들고 슬프고 상처가 막 이러는데 기대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 같지 않은 건강 그리고 미모도 신경 쓰이는 나이 이런 말을 동의보감에서 했다고 하는데 40살 전까지 함부로 살면 40살 넘어서 온갖 병이 벌떼처럼 일어나요. 무섭다 벌떼. 이게 40대가 그 기준인가 봐요. 네. 이게 몸을 너무 함부로 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쉬지 않으면 쉬게 된다. 네. 너무 젊음을 자랑하며 그렇게 하다 보면 40 이후에 막 질병들이 몰려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동의보감에서도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해주셨구나. 이걸 미리 본 사람들은 아직 많이 안 되신 분들은 더 건강 관리를 하시면서 40 이후에 본인의 몸에 이 관리를 지금부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이 겉으로 보이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천은 좀 안 한다는 거죠. 마음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외모에 대한 문제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우울하면 낯빛도 안 좋잖아요. 맞아요. 기뻐야 웃음도 나오고 맞아요. 미소도 나오고. 40 넘어서 화장을 안 하면 예의가 아니라고.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전달 받았어요. 도대체 예의는 어디서부터 생긴 거며 반문하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그것도 반대되는 말을 또 해주셨어요. 왜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얼굴을 바르고 가리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신 있게 자기의 원래 얼굴하고 가장 가까이 하고 다니라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한번 우리 아들이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엄마 화장은 왜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되게 진지하게 얘기해 준 거죠. 저도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이 태양광선에 엄마의
기미, 주근깨, 여드름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걸로 피부를 보호하는 거야. 막 이랬더니 갑자기 뻥 까시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예쁘려고 하는 거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데 왜 물어봤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생각을 했죠. 그치. 어쩌면 나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나를 가리고 다닐 수도 있겠구나. 내 자신을 되게 자신감 있게 보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네.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것, 그런 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링컨은 이런 말을 했대요. 중년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 이건 맞는 말이네요. 네.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년이 되면 지금껏 살아온 그 본인의 개인의 역사가 고스란히 얼굴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품위, 성격 같은 게 분위기와 함께 얼굴에 배어나오기 때문에 부드럽고 선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 결국 제일 아름답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부드러워져야겠어요. 제가 이제 헤어스타일 바꾸는 게 저 하나의 그 스트레스 푸는 방법인데 딱 갔는데 저보고 굉장히 발랄하게 생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40대에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근데 발랄하게 생긴 건 뭐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격이 결국 얼굴에 배어나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제 성격이 발랄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굴에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발랄하게 생긴 건 어떤 건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연신 웃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선 손님이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불안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혹시 이분이 내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나? 이렇게 그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는데 제가 연신 웃고 있으니까 그분도 이제 머리를 해주시면서 기분이 좋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좀 타인에게도 나의 분위기, 풍기는 분위기가 좀 예쁘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신을 비하하지 않고 외모를 즐겁게 가꾸는 법. 뭐가 있을까요? 운동하고 네. 좋은 음식 먹는 거 아닐까요? 네. 역시 코나님은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습관을 한번 길러보라는 거죠. 그래서 코나님이 그때 저희 스쿼트 하면서 스쿼트 하신다는 얘기 들었을 때는 어렵겠다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코나님의 기술을 이어받아 저도 3기 도전을 하고 있는데 요가 3분 하기를 제가 넣어놨어요. 네. 하다가 굉장히 힘든 날도 한 번 있어요.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그 마음과 그 기분으로 몸을 못 움직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쉬자. 100%가 멋이 중헌디 이러면서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내 머릿속에서 이제 습관이 자리를 잡혀가지고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냥 요가 매트를 폈어요. 근데 요가를 하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마음은 결국 몸으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동작을 하는데 진짜 웃기게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힘들게 3분을 딱 버티고 했는데 그래서 고민을 털어놨죠. 그 스카놈트 그 조력자님께 잘하는 게 중요한지 하는 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했더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해냈느냐. 습관으로서 내가 이 몸에 배게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인 거예요. 결국 즐겁게 외모를 가꾸는 거는 뭐 성형이라든지 화장이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 꾸준히 그리고 좋은 음식도 먹어가면서 자기 몸을 더 건강하게 가꾸는 게 그게 결국은 건강한 모습이 얼굴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마음이 좋아야 얼굴도 좋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사람들한테도 관대해지고 그렇죠. 친절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맞아 떨어지는 거네요. 네. 좋은 에너지와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겠죠. 본인이 건강할 때. 그래서 여기서는 예전에 그 슬픔이라는 거 뭐 그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저는 슬픔이는 없으면 이 세상이 다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책에선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줬어요. 삶의 본질은 슬픔이다. 저는 이 문장을 딱 읽으면서 슬픔이란 감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됐어요. 그렇죠. 거기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봤듯이 슬픔이 없으면 맞아요. 기쁨을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기쁨의 중요한 그것도 소중함도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슬픔이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예, 이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되게 편안해졌어요. 그 애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의 슬픔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슬퍼하는 거. 그거는 이제 비폭력 대화에 보면은 나의 슬픔을 충분히 애도하고 보내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새발시 동영상 읽는데 어떤 그 젊은 아가씨가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 얘기 나올 때마다 매일 눈물을 흘렸대요. 근데 거의 1년을 넘게 길게 갔네요. 그 사람들이 너는 뭐 할머니 돌아가신 지 1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슬퍼하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람마다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애도하는 기간이 다르대요. 그리고 그 대상이 나와 얼마나 많은 추억을 가졌는지 어떤 존재였는지에 따라서 애도하는 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분의 애도하는 기간을 갖고 있는 거다. 그게 뭐 길면 어떤가요? 그분이 그걸 그 시간을 갖고자 원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슬픔을 보내줄 때 충분히 애도하고 보내줘야 나중에 후회도 없고 내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이거 주변 사람들의 슬픔도 나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인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제 사실은 삶의 모토는 인생은 즐거움이야. 막 이래서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우울하고 침울한 건 나답지 않아. 나랑 어울리지 않아. 이래서 되게 거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마음이 열리는 때가 가끔 있어요. 뭐 어디인가에 그 떠나서 어떤 뭐 심리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네. 내 마음을 여는 순간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조금씩 흘려줘도 될 눈물들을 안 참고 다 가지고 있다가 그제서야 확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실컷 울고 나면 정화된 기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너무 참았구나. 이 책에서 얘기한 대로 슬픔을 삶의 본질로 받아들이면 이제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저도 느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루시아님은 밝은 게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걸 할 때는 조금 저도 약간 다운된 느낌으로 오늘 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 책 읽으면서 40대 분들한테 40대는 흔들리는 게 당연한 나이고 그동안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 나를 다독여주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그 이주희 강사님한테 저희가 부탁드렸을 때 그동안 그 잠시 일을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냐고 드렸을 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요, 제가 그때 얼마나 그 공감과 위로가 되는지 되게 감사했어요. 근데 그때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오늘 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뭐 행복이 늘 내 곁에 있을 수는 없지만 작고 소소한 기쁨은 있잖아요. 그걸 그렇죠. 행복이라고 여기고 찾아내면서 살면 어쩌면 지금 막연한 미래가 아주 두렵지만은 않고 나에게 혹시 슬픔이 또 온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제 40대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라는 거예요. 성숙해졌다고 그리고 현명해졌다고 그렇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숙과 현명 네. 마음에 드는 단어예요. 네, 이 책의 주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도 아름다울 거다. 네. 여태까지 빛났듯이 빛나고 아름다울 거다. 그 얘기를 해주는 책이군요. 네, 되게 응원해주는 느낌 들어서 그렇네요. 이 저자분, 그 강성영 저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네. 저희가 또 엄마도 여자다에서 네,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하네요. 네. 자, 오늘은 흔들리는 나이 40 2부 방송을 여기까지 하고요. 요새 미세먼지도 많고 공기 안 좋은데 씩씩하고 행복하게 잘 네. 이겨내시리라고 믿습니다. 행복한 코나님도요.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